2천만 원이 3천만 원 되는 방법, 3천만 원이 4천 되는 방법, 그게 다 달라요. 제가 1천만 원부터 1억 2, 3천까지 해봤어요. 음식점의 경쟁력이란 것은 그 음식을 만들기가 힘들다예요. 커피, 디저트는 경쟁이 엄청나게 순환이 빨라요. 재미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재미는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쌀국수가 많이 나갈까요? 햄버거가 많이 나갈까요? 햄버거가 더 많이 나가요. 햄버거 시장이 지금 5조예요. 이거 물어보신 거 생각에 전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군데 창업하면 3년 이내 폐업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다 무조건 잘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느냐.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원금에서 이후에는 적자가 나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속출하는데 특히 푸차는 그 트렌드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경쟁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키우려고 하는 브랜드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자신이 보는 눈을 키워야 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는 원래 장사가 잘 됐죠. 근데 경쟁력이 지금 떨어졌죠.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커피는 창업하기 쉽잖아요. 따라하기 쉽잖아요. 네. 누구나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점차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들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 수가 있나요? 커피를 만드는 것보다 햄버거를 진짜 맛있게 만드는 게 확률적으로 더 어려워요. 피자를 맛있게 만들 수 있나요? 경쟁력을 가지면서 그 확률이랑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조리 과정이, 식자재의 개수가 보면은 뭐가 더 쉽죠? 커피가 쉽죠. 커피가 더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점은 경쟁력이라는 것은 식자재 사용하는 것, 조리의 스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매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식점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만들기가 힘들다예요.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고급 재료를 사용할수록 경쟁력이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집 아니면 먹을 수 없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은 삼시세끼 먹잖아요. 그 중에서 치킨, 족발, 짜장면, 그 다음에 햄버거, 뭐 마라탕이 됐죠 이번에. 네. 5가지죠. 근데 5가지인데 나머지 부분, 커피, 디저트는 경쟁이 엄청나게 순환이 빨라요. 왜냐면 주식이 아니고 밥을 먹고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하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재미는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근데 주식은 먹어야 되는 거 필수제예요. 그 안에서 제일 많이 나가, 뭐 쌀국수랑 햄버거를 봤을 때 쌀국수가 많이 나갈까요? 햄버거가 많이 나갈까요? 햄버거가 더 많이 나가요. 햄버거 시장이 지금 5조예요. 원래 2조였어요.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제품의 다양성이나 조리의 기술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만들기 힘들다. 그리고 주식이다. 그리고 이걸 매출을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하면 요식업에 아이템을 찾기가 더 쉬워요.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아이템 선정할 때. 그렇죠. 사빈샵 고를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100군데 창업하면 3년 이내 폐업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다 무조건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해서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잘 되는 방향을 설명하고 잘 됐을 때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하는 방법인데 안 되는 방향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수익을 못 버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저희 동영상에 있습니다. 직원의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영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하나하나씩 다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식업은 전문업이에요. 전문적으로 하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동영상들은 4천만 원이 됐어. 난 5천만 원 찍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난 5천만 원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마인드와 어떤 세팅값이 들어가야 돼 라는 분들이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2천만 원, 1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이 되기 위한 세팅값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제가 동영상 찍겠습니다. 1천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방법, 2천만 원이 3천만 원 되는 방법, 3천만 원이 4천 되는 방법, 4천이 5천 되는 방법 있거든요. 그게 다 달라요. 제가 1천만 원부터 1억 2, 3천까지 해봤어요. 매달 1천만 원씩 올라갔는데 그 방법이 다 운영하는 게 다 달라요. 인원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쓸게요. 사장이 일하면 망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때 영상 찍은 거 있는데 그 프로토 관련된 건데 네. 절대적으로 내용 맞는데 1인 인건비 400의 아까움과 오랜 시간의 일에 중독에 빠져 있기에 쉽지 않다.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쉽게 이제 자기가 못 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해주실 말들이 있을지. 내가 그 가서 조리하거나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내가 즐기잖아요. 네. 전 즐기거든요. 좋거든요. 그 행위가 좋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잖아요. 근데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그 행위를 하기 싫은데도 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매출을 올려서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귀찮아, 맨날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거 조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랑 또 마주치면 불만도 많이 듣기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고 좋아 라고 하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일을 맨날 하다가 일 중독이 되다가 그 매장에 가서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라는 분들은, 자, 프로토 오토 기준은 이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몸이 편해지려고 프로토 오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확보돼야 될 때 저는 프로토 오토를 해요. 반오토. 근데 내가 그냥 놀고 싶어서 프로토 반오토를 한다는 것은 로스예요. 그러니까 250, 300만 원을 주고 반오토 프로토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럼 250, 30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내가 창출해야죠. 왜냐? 그 단체에서 그 사장님이 제일 돈을 잘 벌잖아요.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장이 그만두고 딴 거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을 더 주고 쉬려고 한다는 사람들은 수익을 낭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그게 프로토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다른 데도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샵인샵은 공동 조리장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샵인샵은 무조건 공동조리장이에요. 자, 매장을 하나 더 차리게 되면 첫 번째 월세가 추가가 돼요. 투자금도 추가가 돼요.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다시 돌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추가가 돼요. 공과금도 추가가 돼요. 세금이 또 추가가 돼요. 그다음 인건비도 추가가 돼요. 그리고 복지도 추가가 되죠. 근데 한 매장에서 지금 환경에서 이런 것들은 고정비용이잖아요. 네. 고정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변동비용만 투자를 해서 변동비용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올라가는 게 변동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고정비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샵인샵이다. 근데 그걸 잘 만들어야 돼요. 비슷한 유형끼리. 예를 들어서 파스타집에 스테이크 전문 샵인샵을 넣어요. 네. 파스타집에 스테이크랑 조합이 맞잖아요. 네, 그렇죠. 샵인샵으로 배달로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럼 홀 포장은 파스타집에 스테이크도 넣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구나. 근데 파스타집 안에 스테이크 메뉴를 넣는 게 아니고 스테이크를 넣으면서 스테이크 집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포장 전문으로. 그렇네. 그럼 고정비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스테이크 집이구나라는 것도 있고 파스타의 스테이크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은. 근데 다르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는 치킨이랑은 좀 맞잖아요. 피자도 치킨 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 메뉴에 맞춰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세트 메뉴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푸차 점주는 본사에서 추가로 샵인샵 등록 불가하게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샵인샵 하시는 분들, 샵인샵만 하는 곳이 3개, 4개, 5개 브랜드 벽 세우고 사업자를 2개 내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2개 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가게 안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사업자가 다르니까 아예 그쪽 푸차 쪽이랑 관계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사업자 하나당 한 개잖아요. 부가클 대신에 쿠폰이나 할인을 더 높이는 건 어떨까요? 두 개 중에 어느 방법이 괜찮을지. 이거 물어보신 거 생각에 전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가클은 이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많은 업체들 중에 하나를 고를 확률입니다. 우가클은. 네. 쿠폰과 할인은 네. 고르고 나서 재방문율입니다. 쿠폰과 할인이 고정적으로 끼켜 있으면 이 매장을 사용하기 앞으로 편하다고. 우가클은 배민할 때 딱 하나 정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뭐 먹을까? 침대 뒤동굴면서 뭐 먹을까? 한 30분씩 고민합니다. 저는 1시간 고민하거든요.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요. 근데 보통 나동굴면서 뭐 먹을까? 할 때 나오는 게 우가클입니다. 그걸 위에 올리는 거죠.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때 쿠폰이나 할인 설정해도 이제 상위 노출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죠. 쿠폰 할인은 설정을 하되 네. 쓰면은 프로그램이 위쪽으로 조금이라도 상단에 많이 팔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3만원, 4만원 시키면은 1,500원 할인, 1,000원 할인. 네. 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원에 뭐 2,000원 할인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 수준이 있어요. 이건 도구로 활용해야 됩니다. 도구로. 이게 줍니다. 이거는 제가 늘 말해요. 600원 이상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가클 구간대가 10몇 개가 됐어요. 원래 3개였는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4kg인데 7kg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7kg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동 하나보다 동 2개입니다. 역세권 2개입니다. 2개. 보통은 1kg 단위로 역세권 하나를 물고 있거든요. 네. 동 2개 또는 3개입니다. 그 이유는 그건 뭐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가클이잖아요. 우가클 1,000원이잖아요. 많이 노출되면 많이 클릭하니까.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자가 많아지죠. 네.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금액을 올리겠죠. 장사가 잘 되기 위해 우가클 금액을 계속 올리죠. 그래서 600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원으로 올렸죠. 우가클 3개인데 돈 더 팔아먹기 위해서 10몇 개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10몇 개만 장사해라.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00원 밑으로 무조건 하고 장사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이상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 음식 가격이 진짜 더 높아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이게 다음 편에서는 제가 앞으로의 또 진행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4월부터예요. 4월은 마지막이에요. 배달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새로운 플랫폼 시스템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 맞추시고 최종값 맞추시고 그리고 홀 포장 맞추시고 이제 신메뉴 내면서 불경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유지시켜야 돼요. 지금 경기적으로. 지금은 거의 악재예요. 내수 경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금리를 낮췄는데도 지금 내수가 풀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환율이 올라갔어요. 환율은 앞으로도 1년간 더 오를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식재재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지금 고기 가격이 다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배민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리고 무료 배달이 전면적으로 다 진행되니까 오프라인 사장님들도 타격을 입어요. 더불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무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일단 공통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인원을 뽑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같이 네 가지를 해결해 나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경쟁력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4월부터.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